안녕하세요. 테크란TV 특허토커 유경동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등에 칼 맞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의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 엄청난 사건을 최초 단독 보도한 기자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박재현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렵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뭐 다 아는 사건이겠지만 또 뭐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서 언급글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건의 개요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사건인가요? 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보도했던 기사인데요. 예. 삼성전자에서 이제 특허 센터장, IP 센터장을 맡으셨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이제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의 한 기업의 이제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던 사건입니다. 특허 센터장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특허를 총괄하는 제일 대빵이죠? 그렇죠. 이제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대, 2020년이 되기 전에 2010년대 한 그 10여 년 동안 그 삼성전자에서 IP 센터를 맡았었고요. 예. 그 IP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화웨이나 애플 뭐 이런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삼성과 특허 관련한 분쟁이 좀 빈번하게 있었을 끊이지 때였어요. 않았죠?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거기 IP 센터장을 맡아서 소송전을 총괄하고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고 뭐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좀 총괄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요만 들어도 되게 어마무시한 사건이었네요. 이 사건을 최초 이렇게 인지하기가 좀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딱 감지하게 된 뭐 계기가 있었나요? 작년 한 중순쯤 한 7, 8월 정도에 제가 처음에 관련한 소식을 알게 됐었고, 당시에 바로 쓰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너무 어려웠었고, 삼성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 보안이라든가 사람 관리가 철저한 곳이다 보니 이분이 현재 그 회사를 언제 퇴임했는지, 어디에 가 계신지 이런 소송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도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서 거의 한 반년 넘게 해당 사안을 그냥 꾸준히 이제 팔로우하면서 좀 취재를 하고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를 이제 소장을 확인을 했던 거죠. 소장에서 결정적인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신 거죠. 안승호라고 딱 적시가 되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소장만 보고 했을 때 이제 해당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스테이트 테키아 그리고 시너지 IP가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되는 회사죠. 이 회사와 뭐 안승호 전 부사장과의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소장 중간에 보면은 그 소송이 제기되기 되기 전에 그 해당 연도 초에 그 미스터 안께서 그 삼성전자의 현재 이제 IP 센터를 총괄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제 특허 침해 소지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중단해 달라라는 자료 제출과 함께 클레임을 걸었던 사실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너지 IP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가 이제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하고 있고 특허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부각을 해서 그걸로 인한 이 배상금, 징벌적 배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상금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해당 부분을 명시했던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 지점을 통해서 시너지 IP와 안승호 전 부사장과의 그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취재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안승호 부사장으로 집중이 되는데요.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취재해 보시니까 이분 어떤 분이었던가요? 사실 저희도 이제 기사 모든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미국 현지에 그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와 그 특허의 그 백그라운드까지 이제 확인을 한 이후에도 당장 기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에도 확인 요청을 하고 안 전 부사장도 마침 제가 그 2014년 특허를 수립하던 당시에 이분께서 한국지식재산협회 협회장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뵙고 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해서 연락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려서 확인 요청을 드렸었죠. 최초 반응은 어떠셨어요? 최초 반응은 가장 먼저 보여줬던 반응은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왜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제가 이제 소장에 언급이 됐던 부분과 모든 거를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 그게 국내에서 다룰 만한 이슈가 아니고 개인 사인과 기업 간의 이런 분쟁인데 이거를 이렇게 공론화시키려고 하는 건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전화를 드려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확인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확인을 해서 1차 보도가 이루어졌었죠. 1차 보도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본인의 입장을 담은 그 유력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분의 골자는 본인이 어떤 악의적 의도를 가지거나 삼성전자 상대로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정당한 할 일을 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일리도 있는 말이죠. 사실 IP를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가치를 찾기 위한 뭐 수익화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박 기자께서 쓰신 기사를 보거나 또 박 기자 기사를 또 나와서 후속 매체들이 취재한 내용을 봐도 안 부사장은 뭐랄까요,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는 분 같이 보여요. 근데 안 부사장의 캐리어를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에서 참 선수를 들였던,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 많이 받았고 부사장직만 10년 넘게 하셨던 분이에요. 삼성전자에 뭐 악의를 가질 개연성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부사장이 이렇게 뭐 본인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약 무리수로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안전부사장이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를 전혀 남인 제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개인에 대한 비난을 하고자 해당 기사를 썼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이제 외부에서 다른 전문가분들과 업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뭐 첫 번째의 시각은 당연히 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또 안전부사장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임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뭐 몇 년 동안 그 약간 연봉에 준하는 그 이상이 되는 약간 고문료를 지급하면서 약간 삼성을 떠나고 나서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뭐 이런 안 좋은 좀 대립하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삼성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런 것을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거절하고 어찌 보면은 재직 중에 약간 법인을 설립하셨던 정황도 다른 그 삼성에 계셨던 분과 함께 정황도 보여서 약간 그 금전적인 부분을 좀 바라보고 우리 소송을 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예요. 안전부사장의 말씀이라던가 뭐 또 다른 그 업계 전문가분들, 특허 쪽 수익화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이 특허 수익화 활동, IP 지식재산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산업과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부사장께서도 10년을 그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본인이 삼성을 떠나게 되면은 자신이 가졌던 네트워크와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전혀 뭐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활용할 수 있는 그 터가 한국에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해외로 가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이렇게 스테이턴 테키아 쪽과 연이 닿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부사장께서 본인이 약간 좀 가지던 이제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도 그런 그 생각들이 좀 표출이 되셨는데 본인이 어찌 보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삼성을 잘 알고 삼성과의 이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자신이 이것을 맡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큰 뭐 배상금이나 로열티가 아닌 좀 더 속된 표현으로는 저렴하게 이렇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약간 좀 좋은 삼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셨을 거라는 그런 의견도 아주 일각에서는 있긴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안 부사장 쪽에서 좀 바라본 뷰로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이제 삼성 뷰로 보면은 자 이런 게 좀 보여요. 예를 들어 이제 이 안 부사장의 그 일련의 행보에 대한 타임라인으로 보면 2019년도에 퇴사해서 그 이듬해 2020년도에 바로 시너지 IP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설립된 그 다음에 2021년 2월에 바로 침해 사실을 삼성전자에 통보를 해요.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침해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자, 이 급박한 이 상황을 보면 안 부사장은 퇴임 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밖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성에 대한 신성실 위배 내지는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냐고 안 부사장한테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 부사장 언급하신 일은 있나요? 안전부사장께서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직접 언급하신 바는 없었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바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서 처음 해당 사안이 공론화됐을 때부터 일정 부분 그 방어 논리로서 매체와 그 외부에 이렇게 입장으로서 밝히면서 좀 포함된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반소를 제기하면서도 해당 내용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뭐 신의상실 위반 부분,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이런 부분들, 특히 그 법인 설립 기간과 재직 기간이 일부 겹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송의 그 반소의 쟁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후속 보도를 하긴 했지만 안전부사장 속에서 반소에 대한 또 재반론으로 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소관을 미국 법원이 아닌 한국 법원에 있다. 왜냐하면 본인은 미국에서 고용된 게 아닌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고용이 되었고 한국에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영업비밀이든 신의성실이든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좀 반론을 그 미국 법원에 제출하셨어요.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 뭐 국내에서 하지만 이제 따로 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특허 소송은 미국에 내놓고 관련돼서 반소 관련된 내용은 또 한국에서 하자고 하는 이 좀 이원화된 전략은 왜 쓰는 거죠? 아무래도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이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굉장히 처벌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처벌과 배상금이 약한 편이고 뭐 그 관련해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 본인이 배상금을 받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하는데 유리한 미국에서 소송을 걸고 그거에 대한 방어, 그리고 자신의 제기된 그 혐의에 대해서는 그 해당 그 특허 관련돼서 약간 좀 그 기반이 약한 한국에서 제출하는 전략이 아닐까.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이 계속해서 공론화되는 게 이제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국내 기자들, 매체들의 접근이 제한적인데 한국에서는 이 대응이 제기가 되는 순간 한국에 있는 법원으로 이런 소송이 이제 반소나 여러 가지 대응이 들어가는 순간 법조 기자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굉장히 삼성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한 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번 소송에 관련된 특허나 제품은 어떤 건가요? 이번에 그 소송에 관련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한 테키아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해당 그 기사라던가 내용 보시면 디테일하게 나오겠지만 뭐 삼성전자의 주력인 스마트폰 쪽은 아니고 무선 이어폰 쪽 관련된 특허였습니다. 무선 이어폰? 네네, 이어폰 쪽 관련된 특허였었고 그거를 관련해서 걸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통신이나 스마트폰 쪽으로는 워낙 특허로도 잔뼈가 굵고 많은 성수를 겪어왔다 보니 계셨던 입장에서 여기에는 빈틈이 없다 여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이 개인적으로 원래 패키징 개발팀 수석 연구원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자기 전공 주특기에 좀 포커싱은
나중에라도 한다면 디스플레이나 패키징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돼서 또 소송이 확전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제가 이제 그 이후에 후속 보도를 썼던 기사가 그 안승호 전 사장이 계신 그 시너지 IP가 애트리 이제 출연연이죠. 애트리로부터 이제 TV 관련된 특허를 한 100여 건을 양수받았다는 입찰에 들어가서 매입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이제 후속으로 보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안전부사장 쪽에서는 이때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여쭤봤는데 뭐 본인이 그거를 가지고 뭘 할지는 아직 뭐 말해줄 수도 없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게 꼭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는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TV에 관련된 특허다 보니 TV 하면은 또 가장 그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선두 두 개 회사가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막 떠오르네요. 아무래도 국내 기업을 상대로 뭔가 수익화 활동을 펼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쪽이 또 이분 또 개인적으로 또 전공 분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업체 뭐 이름들이 있는데 약간 좀 정리를 하고 간다면요. 스테이턴트 테키아라는 데가 있고 시너지 IP라는 데가 있고 안승호 전 부사장이 계신데 이 세 관계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스테이턴 테키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죠. 이제 미국에 세워져서 그 이어폰이라든가 음향 관련된 기술을 연구 개발했던 회사로 알고 있고요. 시너지 IP라는 어떻게 보면 특허 관리 전문 회사죠. MP. MP가 그들의 특허에 대한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권리를 받아서 이제 소송을 대행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번 소송에 제기된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는 법인은 스테이턴 테키아. 네. 그러면 그 안 전 부사장과 시너지 IP는 어떤 관계예요? 안 부사장이 갖고 있는 본인 회사로 보면 될까요? 이것도 뭐 등기나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 전 부사장께서 직접 그 삼성 출신의 다른 이 법조 쪽의 인물과 그 설립을 하신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런 회사가 시너지 IP만 있는 건 아니고 한 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애트리로부터 그 TV 특허를 인수했던 회사고.